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4월 우리나라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단 한 건의 감염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죠.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른 대한민국의 경험이 외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자 코리아타임즈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전염병 대유행 속 민주주의 모델 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리아타임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28년 동안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투표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최신 정보를 알리며 국민과 소통하고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리아타임즈는 기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방역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 관리로 다수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투표시설 및 투표 관련 용구를 투표 전후로 소독하고 투표소에서 투표 과정을 관리하는 투표 사무원들을 위해 마스크, 의료용 장갑, 안면보호구, 방역복 등 방역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표소에서의 특별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대부분의 유권자가 예방수칙을 사전에 인지하고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외출이 제한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소투표 허용,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리아타임즈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한 가운데 전국 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문의를 받아왔으며 선거관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유권자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올해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 중입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2020년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에 선거연수원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 중입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 중심의 성숙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당 발전, 정책선거, 시민교육 등을 주제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정책소통, 학술토론, 경연발표, 문화공연, 전시체험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이나 단체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책 소통 분야의 4개 단체, 학술 토론 분야의 5개 단체, 경연 대회 분야의 2개 단체, 전시 체험 분야의 5개 단체 등 모두 16개 기관 단체가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는 9월 11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하고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도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당대표 경선 사무 위탁 관리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당대표 경선 사무 위탁 관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뿐 아니라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정당에 관한 사무 중 정당의 당대표 경선 사무 위탁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법은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 경선 사무를 위탁했을 때 이를 관리하는데요. 정당이 당대표 경선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당대표 경선 기간 및 당대표 경선일, 투표 방법 및 투표 시간, 투표 및 개표 단위, 당원 당규상의 당대표 경선 관련 규정, 그 밖에 당대표 경선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당헌 당규로 정하는 당대표 경선 기간 개시일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에서 당대표 경선 사무 관리 위탁이 들어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나 다른 정당이 신청한 당대표 경선 사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 경선 위탁신청서 접수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상의 정당이 당대표 경선 사무의 관리를 위탁 신청하여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의 투표는 기표 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고 당대표 경선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 경선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당대표 경선 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도 및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 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투표 시간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 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하고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 당대표 경선 투개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투표 장소와 개표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따로 작성합니다. 당대표 경선 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되 투표소를 전국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 단위나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경선 사무 위탁 관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당 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정당 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현황입니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합니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해당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시도당 등록 신청, 중앙당 등록 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성신고대장에 등재하고 결성 사실을 공고합니다. 또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45개입니다.
한편 7월 3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8개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 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하나여 창당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중앙당에 창당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8월 20일 2020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정당 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이 참석합니다. 2020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는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 KBS와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강연 콘테스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선거 등을 주제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10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오는 8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선을 통과하면 9월 12일 본선을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선을 치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20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오는 8월 13일과 14일 진행하는 선거정치아카데미는 전국의 간호대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와 정치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선거방송이 2020년도 모니터링단을 모집 운영합니다. 모니터링단은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데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정치, 방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모니터링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프로그램 모니터링 의견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가용 승용차 등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 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에어컨보다는 창문을 열고 자연 바람을 마시며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